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이 강좌는 지금 보는 화면에서처럼 그 핸들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 있죠. 여기 보면 동영상 강좌가 있는데 이 동영상 강좌를 마스터하지 않았으면 이 강좌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내용이 아직 숙지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 내용부터 먼저 충분히 보시고 핸들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후에 이 강좌를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중단하시고 저 강좌를 먼저 보시고요. 보신 분들만,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만 이 강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때 아니면 또는 블로그에서 GDI와 DC 그리고 GDI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DC를 전부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쓰는 법만 어,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게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API 단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를 사용자들이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이런 GDI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DC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펜이나 블러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교체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셀렉트 오브젝트를 함수를 쓰게 되고 셀렉트 오브젝트에 보면 이런 비트맵과 펜이나 뭐 블러시 폰트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하고 다시 복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내용과 그죠? 그 비트맵 GDI DC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보시더라도 그냥 대부분 다 그렇구나라는 정도는 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사실은 어렵죠. 이제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면 대충 이제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은 하지만 사실 그 소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서 설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강좌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초보자라서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면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GDI 시스템과 DC 그 다음에 그 GDI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부분들을 초보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을 다운시켜 가지고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부적으로 핸들 관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셀렉트 오브젝트 했을 때 이렇게 DC에 교체가 되고 그 교체된 것을 DC가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시려면 아까 그 핸들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개념은 또 알아야 되니까 이게 제 블로그에 있는 BT맵과 GDI 그리고 DC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함수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충분히 두 가지를 다 보신 후에 지금 이 강좌를 보시면 얘들이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꼭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 펜과 블러시를 운영하고 DC를 관리하는구나 라는 정도를 예상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차피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쓰죠. 근데 구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현은 어차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만드는 예제에서는 우리가 쓰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GDI 시스템 그죠? 윈도우즈 시스템이 구현한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 그 코드가 좀 같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 본다 이거는 어차피 운영체제 쪽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은 소스에 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못 보는 소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한 변수나 함수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C++를 많이 쓰니까 다형성 구조로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함수들은 핸들 다루잖아요. C로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현재 함수들에도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다 다형성 구조로 만들게 되면 지금 이 인터페이스랑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랑 좀 형태적으로 맞지 않도록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형성으로 구조를 만들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어차피 MFC 가면 또 다형성 써서 이걸 또 다시 제가 다형성으로 써서 구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C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흉내를 낼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좀 간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제대로 하려면 윈도우 설계까지 다 가져와야 돼. 윈도우 생성하고 윈도우 관리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이야기가 커져서 지금 제가 다루는 범위는 DC랑 그다음 펜, 블러시 이 정도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사실 이걸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 구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에 있는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충돌을 해서 사실 에러 나고 그걸 이제 바로 잡으려면 그게 더 복잡한 루틴이 되니까 그냥 제가 콘솔에서 C++ 표준 콘솔에서 제가 작업을 내서 구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사각형이 그려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텍스트로 이제 값을 출력을 해서 진짜 우리가 만든 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먼저 예제를 좀 만들어 놨고요. 거기는 코드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C++ 그냥 콘솔 프로젝트로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바로 직전에서 설명했던 제가 설명했던 데서 그 핸들 매니저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자열을 핸들 타입으로 관리하게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거기 이제 문자열까지 저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핸들 관리자는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저장해서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핸들만 관리를 하지 실제 데이터는 어차피 핸들 매니저가 다 관리하고 생성하고 삭제하고 이러지 않고 포인터만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이제 그 포인터랑 핸들이랑 지워주기만 하고 실제로는 그 핸들을 맡겼던 쪽에서 그 포인터를 맡겼던 쪽에서 그 값을 지우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그 핸들 매니저에서 직접 다 딜리트하고 하던 그 메모리 재우고 지우고 했던 그런 코드는 제가 다 제거를 했고요. 우리가 핸들을 설명했던 데 소스에서 다 제거를 했고 그냥 핸들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좀 바꿔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좀 타입부터 먼저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것들 지금 이 강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타입들만 먼저 쭉 추가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번 시간처럼 핸들이 있고요. 32비트 부호 없는 32비트 정수로 핸들을 선언을 했고요. 타입 디파인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핸들을 제가 이제 다룰 핸들이 DC랑 그다음에 그 펜이랑 블러시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그 DC도 있어야 되고 펜도 있어야 되고 블러시도 다 핸들 타입으로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핸들 값 갖고 DC도 만들고 펜도 만들고 블러시도 만들었는데 펜과 블러시는 GDI 오브젝트니까 제가 HGDI 오브젝트를 먼저 선언하고 그 HGDI 오브젝트를 가지고 H펜과 H블러시를 자료용을 다시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전부 다 뭐겠습니까? 부호 없는 32비트 정수고요. 지금 핸들이 unsigned int였는데 핸들로 DC를 만들고 HDC를 선언했고 HGDI 오브젝트 선언했으니까 둘 다 사실은 같은 핸들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다시 HGDI 오브젝트에서 펜과 블러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H펜과 H블러시도 결국 뭐겠습니까? 핸들입니다. 핸들 자료용으로 제가 정의를 했고 근데 이제 각 자료용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만 다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같은 unsigned int인데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소스에서 봤을 때 서로 의미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지금 타입 디파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다시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같은 크기의 자료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형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 같은 자료형으로 뒀을 때 오해가 생기거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입 디파이너로 정의해서 이 값들을 이렇게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스에서 HPN으로 쓰나 HGDI 오브젝트로 쓰나 결국은 크기는 같기 때문에 값은 제대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저게 이제 자료형은 다르기 때문에 경고나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캐스팅을 형변하는 연산자를 써서 오류나 경고는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펜과 블러시를 셀렉트 오브젝트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예제로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하는 값 중에서 칼라가 항상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라도 사실은 4바이트, 부호 없는 4바이트, 그러니까 언사인드 인트 값이죠. 그래서 뭐 핸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핸들로 잡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사인드 인트를 칼라 RF, 이건 실제로 이제 윈도우즈에 쓰는 자료용이죠. 그래서 칼라 RF라고 부르는 그 4바이트 색상 값을 저장하는 이제 자료용을 제가 여기도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콘솔에서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미 윈도우즈에는 다 윈도우즈.h라는 그 헤더 파일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그
그 윈32 API 다루는 그 예제에서 쓰면 자료용 중복이 나서 다 에러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하지 않고 C++에서 지금 제가 콘솔에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만들 핸들 매니저는 지금 세 가지 핸들 타입을 관리를 할 거거든요. 총 네 가지긴 하지만 어차피 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라서 DC랑 펜과 블러쉬 세 가지를 제가 다룰 거고요. DC는 DC 오브젝트로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상수값을 정의를 따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핸들 매니저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들 값이 0, 그러니까 핸들 값이 아니죠. 그 핸들의 타입이 0이면 DC를 가지고 있다고 알게 할 거고요. 1이면 펜을 가지고 있다고 알게 할 거고, 2면 블러쉬를 가지고 있다고 알게 하려고 값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정수값을 3개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전부 다 핸들이잖아요. DC도 핸들이고 펜도 핸들이고 블러쉬도 핸들인데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핸들을 나한테 보관해 놨는데 핸들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이제 핸들을 가져가서 쓰려고 할 때 운영체제 입장에서 지금 이 핸들이 펜인지 블러쉬인지 DC인지 구별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변수를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쓸 값들이 요겁니다. 그래서 DC는 0, 펜은 1, 블러쉬는 2를 제가 주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 형식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 일부만 도용해서 가져왔고요. PS 솔리드가 실선이고, 대시가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게 대시 도트, 그 다음에 이제 PS 도트는 이게 점으로 표시되는 이 선 속성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GDI에서 펜 속성을 한다면 선 속성이랑 굵기랑 색상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색상은 그냥 숫자 값으로 쓰는 거고, 선 굵기도 그냥 숫자로 쓰니까 보통 이제 따로 상수 치환을 하지 않는데, 이제 선의 형식, 즉 펜의 형식 같은 경우는 뭐 실선이냐 점선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니까 제가 011로 그냥 적으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요거 세 가지만 제가 디파인을 가져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블러쉬도 똑같습니다. 블러쉬도 솔리드 있고 널 있고 해치 있고 뭐 패턴 있고 인덱스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뭐 어차피 설명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세 가지만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블러쉬를 만들 때는 create solid blush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는 solid null hatched 같은 속성을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래픽 시스템에서 좀 작업하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속성을 쓴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 속성을 이제 텍스트로 가지고 있다 그냥 보여만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스템 입장에서는 펜과 블러쉬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펜을 관리하는 구조체를 제가 하나 정의를 했고요. 펜은 스타일과 그죠? 어떤 스타일로 그릴 것인지, 그 다음에 굵기, 그 다음에 색상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는 게 이제 펜 오브젝트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쉬는 스타일과 컬러, 그러니까 똑같아요. 블러쉬도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점으로 다 채워졌느냐, 아니면 안 쓰겠냐, 아니면 패턴으로 이렇게 채우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블러쉬도 스타일과 컬러, 근데 블러쉬는 두께는 없습니다. 굵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도록 이제 블러쉬 오브젝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제 펜과 블러쉬를 관리할 때 이런 구조체를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DI 시스템을 만들 건데, 내가 펜과 블러쉬를 내가 GDI 시스템을 만든다면 내가 운영체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운영 시스템을 내가 만드는 거죠.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펜과 블러쉬를 관리하려면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구조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DC도 하나 만들 거거든요. DC는 이제 디바이스 컨텍스트니까 DC도 구조체를 하나 만드는데, 이 DC에는 원래는 더 많이 들어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펜과 블러쉬만 쓴다고 가정하고 펜과 블러쉬만 이렇게 두 개 핸들을 저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DC 구조체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운영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DC를 관리하기 위해서 H펜과 H블러쉬, 그러니까 H펜과 H블러쉬 두 가지 값, 그러니까 핸들 값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제 핸들 값을 가지고 있고, 얘들은 실제 사용할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죠? 그 구조체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핸들로 매칭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DC도 이제 HDC라는 핸들이어야 되고, 블러시도 H 블러시, 펜도 H 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그 핸들 매니저를 제가 만들 건데요. 이 핸들 매니저가 이제 사용할 그 핸들 데이터 있죠. 핸들 데이터를 어, 핸들 데이터는 제가 매핑 데이터는 이렇게 쓸 겁니다. 기존에는 그 핸들이랑 그 이전에 설명했던 건 핸들이랑 문자열 그 포인터 두 가지만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문자열 포인터가 이제 아니니까 어떤 타입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핸들 값은 그대로 두고요. 예, 똑같습니다. 0이면 사용하지 않는 거고 0 아니면 이제 핸들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종류의 그 핸들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지금 이 핸들이랑 매핑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 자료를 더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0이면 DC고 1이면 펜이고 2면 블러시라는 값을 제가 저장을 할 겁니다. 만들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값 있죠. 지금 요 값 있죠. DC냐 펜이냐 블러시냐 했던 요 값이 결국은 요 변수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데이터 사이즈는 사실 지금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같이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형식을 보여드리려고 데이터 사이즈,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면 정보의 종류와 그다음에 정보의 크기 그리고 실제 정보가 들어있는 그 주소 요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묶어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예제에서는 이 데이터 사이즈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형식을 맞추려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펜이든 블러시든 DC든 메모리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 메모리 구성된 거의 주소를 내가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를 하나 썼는데 보이드 타입으로 쓴 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올 포인터가 주소가 DC 거일 수도 있고 그죠? 디바이스 컨텍스트로 써냈던 그거일 수도 있고 그죠? 요거 블러시일 수도 있고 펜일 수도 있거든요. 셋 중에 무엇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타입을 아직 정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직 내가 가리킬 대상의 자료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이드 포인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묶여서 하나의 핸들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 핸들과 문자를 저장했던 그 주소를 하던 포인터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핸들의 종류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들 타입을 제가 하나 더 데이터의 타입을 하나 더 기억할 수 있는 걸 더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사이즈도 같이 이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 매니저 클래스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기존 핸들 매니저 그 문자를 할 때 제가 설명했던 그 핸들 매니저 있죠.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거보다 좀 단순화 시켰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예 길죠. 사실 그때 예제에서 얘가 전부였잖아요. 거의 핸들 매니저는 다른 건 바뀐 거 없고요. 제너레이션 하는 그 값 생성하는 거 있죠. 핸들 카운트 생성하는 핸들 카운트가 아니죠. 핸들에 이제 고유값 주던 그 변수 주는 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최대 핸들 개수도 그죠. 맥스 카운트 썼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습니다. 핸들즈 요 놈을 이제 몇 개나 만들 것이냐. 그리고 요거는 요 개수만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숫자를 주면 그 숫자만큼 얘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즉 핸들 데이터 개수가 만들어 지는 건 똑같이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생성을 했다까지 이렇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 루틴은 기존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파괴자 쪽에서도 파괴자가 좀 달라졌어요. 파괴자는 그때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그 핸들 값들을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문자열이라고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객체 파괴자에서 그 문자열과 관련된 메모리 삭제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핸들 매니저는 철저하게 핸들만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핸들이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그 데이터를 내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우는 건 뭐냐면 내가 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이 핸들 데이터라는 이 구조체로 만든 메모리만 내가 지우고요. 실제로는 그 내부에 여기 또 연결된 주소에 보면 또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P 데이터에 그죠? 핸들 데이터 안에 P 데이터 안에 있는 그 주소는 내가 삭제 의무가 없다고 보고 여기서 삭제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객체 파괴자에서는 자기 자신이 만든 핸들 데이터만 삭제를 할 뿐 핸들 데이터 안에 있는 그 포인터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바뀌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핸들을 만드는 make 핸들이라는 함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추가되었다기보다는 이름만 바뀌었죠. 원래는 그 문자를 관리할 때는 insert string이라는 함수로 제가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문자열이라고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핸들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make 핸들이라는 함수 이름으로 바꿨고요.
그때는 또 인자가 하나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인자가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도 받아야 되고 이 데이터의 종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를 세 개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가 어디 저장돼야 되냐면 여기 세 개 다 저장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개 저장할 거기 때문에 인자를 지금 세 개 받도록 했고요. 핸들을 사용자가 주면 얘가 똑같습니다. 그때랑 그 빈 공간이 있는지 핸들이 0이면 아직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을 먼저 탐색해서 0인 것만 먼저 찾아서 0인 게 있다면 만약에 꽉 찼으면 이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꽉 차지 않았다면 얘가 널이 아니라면 이제 사용자가 전달한 이 값들 있죠. 이 값들을 그 핸들하고 연결할 그 부분에다가 값을 다시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들 값은 젠 밸류 값 같고 자기 핸들 값을 생성을 하고 이제 핸들을 생성했다라고 하고 사용자한테는 이 생성된 핸들 값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서트 스트링이랑 비슷하죠. 대신 뭐만 없어졌냐면 인서트 스트링에서는 넘어온 그 문자를 복사해서 막 추가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얘는 그냥 단순히 사용자가 전달한 주소 받아가지고 그걸 핸들이랑 매핑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지. 그, 그 핸들에 대한 그 전달된 주소를 뭐 생성을 해서 다시 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사용자가 준 값을 그대로 보관만 했습니다. 그죠? 보관만 했고 아까 삭제도 여기서 안 해줍니다. 이 보관된 거는 삭제도 안 하고 그냥 보관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보관만 하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50개 만들려고 했는데 50개를 넘었으면 이제 더 이상 핸들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죠? 이렇게 에러 띄워주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메이크 핸들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 스트링을 문자를 출력하고 했는데 그런 건 이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 뺐고요. 대신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실제로는 이 핸들 매니저는 이제 사용자가 쓰는 게 아니죠. 운영 환경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쪽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유저가 이 핸들 객체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 환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전달한 핸들 값이죠. 사용자가 전달한 핸들 값을 갖고 실제로 그 값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getData라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로 제공을 해서 이 getData 함수가 뭘 하냐면 이 전달된 핸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 핸들 데이터 항목이 있죠. 그 항목의 주소를 반환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핸들 값을 주면 그 핸들 값과 이 핸들 매니저가 관리하는 핸들들 있죠. 그거 핸들 값을 비교해서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 핸들 데이터라는 이 구조체의 주소를 그냥 반환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핸들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핸들들 중에서 내가 전달한 핸들에 해당하는 그 핸들 그 정보 있죠. 그 정보를 통째로 내가 가져와서 처리하기 위해서 핸들 데이터 포인트로 반환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고요. 근데 핸들 데이터 가져오는 거죠. 얘는. 그다음에 이제 딜리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항목 있죠. 핸들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는 사실 이름을 딜리트 핸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았을 뻔했네요. 핸들 데이터 대신 그냥 딜리트 데이터라고 좀 했고요. 딜리트 데이터도 이제 핸들 값을 주면 해당 핸들을 이제 무효화 시키는 건데 기존에는 여기다가 그 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포인터도 제거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코드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얘가 뭐만 하냐면 핸들 무효화하는 것을 그 핸들 값을 0으로 바꿔서 무효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핸들을 찾고요. 그 일치하는 핸들이 있으면 그 핸들 값을 0으로 만들어서 무효화하는 코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딜리트하는 코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준 그 포인트를 핸들화 시켜서 갖고 있던 그 항목이 있죠. 그 항목에서 핸들 값이 일치하면 그죠. 사용자가 전달한 핸들 값이 그 항목과 핸들과 일치하면 그 핸들 값을 그냥 0으로 바꿔서 더 이상 이제 그 핸들이 의미가 없음을 설정만 해주는 걸로 작업을 완료를 합니다. 따라서 딜리트 데이터 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맡겼던 그 주소를 딜리트하거나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달라진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핸들 매니저라는 그 클래스의 역할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딴 소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건 요것대로 할 거고 한 번만 이제 리뷰를 더 하면요. 생성하는 거, 파괴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make 핸들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준 것으로 핸들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가지는 게 하나 있고요. 얘는 이제 핸들 값을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get 데이터는 이제 핸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핸들을 관리하는 그 항목이 있죠. 핸들 데이터 항목의 주소를 받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lete 데이터는 내가 특정 핸들을 이제 무효화 시킬 때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핸들 데이터, 핸들 매니저라는 함수는 클래스는 끝났고요, 작업이. 이건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아놓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 입장이라고 봤을 땐 얘들 못 보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이건 이제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운영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핸들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운영체제 안에서 관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체제는 이제 핸들을 관리하려면 자기가 객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전역 변수로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핸들 매니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전역 변수로 만들어져서 이미 동작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쓰지는 않고요. 저 전역 변수 우리 쪽에서는 쓰지 않고 운영 체제 쪽에서 자기가 핸들이 필요하면 이 변수를 사용해서 이 객체를 사용해서 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운영 체제가 우리가 펜과 블러시를 만들 때 펜 같은 경우는 크레이트 펜 같은 API를 제공을 하고요. 크레이트 블러시를 만들 때는 크레이트 솔리드 블러시 같은 그 한 API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API 코드는 우리가 못 보죠. 우리는 함수를 쓸 수만 있는 거지. 크레이트 펜이나 크레이트 솔리드 블러시 같은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지. 그 코드는 사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 체제 안에서 우리가 크레이트 펜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얘가 어떻게 이제 그 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펜 오브젝트를 핸들화 시키는지 그걸 예상할 수 있도록 제가 그 API에 해당하는 크레이트 펜과 크레이트 솔리드 블러시를 제가 의미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동작할 수도 없고요. 제가 구현을 한번 해보면 위에 있는 그 핸들 매니저 갖고 구현을 보면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크레이트 펜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사용자한테 이제 스타일과 굵기와 선 굵기와 그다음에 색상을 받겠죠. 이렇게 받으면 이제 그걸 내가 아까 이 펜 오브젝트라는 구조체를 제가 여기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받습니다. 진짜 이렇게 받지는 않겠죠. 여기서 실제로 이제 뭐 운영체제 같으면 펜을 쓸 수 있는 그 실제로 그리기에 적합한 메모리를 만들 텐데 지금 우리는 이제 펜이라고 하는 것이 스타일과 그다음 굵기와 색상으로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만 지금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체를 만든 거고 그 구조체에다가 사용자가 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죠. 만들고 딜리트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들이랑 그냥 같이 보관해 둘 거기 때문에 딜리트를 하진 않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이 포인터를 핸들 매니저 시스템 있죠. 우리가 만든 그죠? 핸들 매니저 시스템한테 make 핸들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지금 내가 만든 포인터와 그다음에 이제 이 포인터의 타입이 펜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1번 그죠? 펜 오브젝트임을 명시하고 이 구조체의 크기 있죠. 사이즈 오브. 왜냐면 제가 주소와 그다음에 타입 그죠? 객체의 종류 그다음에 크기 이런 세 가지를 쓴다고 했죠. 우리 여기 make 핸들에서 그래서 주면 얘가 그 핸들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그 핸들 값을 반환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원래 매니저 그 핸들 값이 반환 h 펜 a 그냥 핸들 그죠 대문자 핸들 값이 반환이 되는데 그걸 내가 이게 실제로 이제 펜이니까 h 펜이 반환되도록 캐스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h 펜이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create 펜이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펜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만들어진 펜 오브젝트를 핸들 make 핸들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핸들 매니저를 통해서 그 핸들로 변환을 해서 그죠 핸들을 변환해서 그 핸들 값을 최종적으로 반환해 주니까 우리는 이 hpen이라는 핸들 값을 이제 보관했다가 쓰면 되는 거죠. 보관했다가 쓰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블러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create solid 블러시라고 하고 사용자한테 색상을 받으면 내가 거기 안에서 블러시 오브젝트라는 구조체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솔리드 블러시 쓸 수 있도록 base 솔리드 속성을 저장을 하고 사용자가 색상을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P에다 다 저장을 했으니까 이 P와 그 다음에 이제 이 P의 종류죠. 블러시 오브젝트다 라는 값 2번이죠. 이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이구 블러시인데 펜이라 되는 거죠. 블러시 오브젝트다 라고 해서 이제 블러시 오브젝트의 사이즈까지 이렇게 넣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핸들 값이 넘어갈 거고요. 이것도 명시적으로 에러는 안 나지만 그것도 명시적인 게 좋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진 그 핸들 자체는 핸들이긴 하지만 H 블러시이죠. 그죠? 블러시를 지금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타입을 블러시로 해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create pen 함수를 쓰게 되면 H pen 값을 받을 수 있고요. 사용자가 이제 create solid 블러시를 쓰면 H 블러시로 값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펜과 블러시를 이렇게 만들어 쓰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 쓰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펜과 블러시에 대한 예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펜과 블러시를 만들었을 때 지울 때 어떻게 지워요? 그 딜리트 오브젝트 함수 써서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딜리트 오브젝트인데 펜을 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블러시를 위한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딜리트 오브젝트 하나잖아요. 그냥 그 인자도 HGDI 오브젝트라는 핸들 값 써가지고 펜이든 블러시든 주면 얘가 알아서 다 지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예상 가능하도록 제가 한번 소스를 함수를 구성해 보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패턴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딜리트 오브젝트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HGDI 오브젝트, 그러니까 H펜도 이걸로 만들었고요. H블러시도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타입을 이걸로 써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H펜이든 H블러시든 그 핸들 값을 여기다 적어주시면요. 얘가 들어와서 뭘 하냐면 먼저 get object라는 get data라는 함수 아까 우리 핸들 매니저에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핸들 값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핸들 데이터 값을 반환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지금 이 코드는 운영체제 내부에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코드는 아니니까 보안은 사실 여기서 고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get data 해가지고 핸들 값을 이게 넘겨준 핸들 값을 가지고 그죠? 자기 내부에 있는 그 핸들 매니저 객체한테 요구를 해서 야, 이 핸들 아이디에 해당하는 핸들의 값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 나한테 달라 해서 그 자기 이 핸들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그 값을 주소를 이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널이 아니라면 이 핸들 값이 정상적인 핸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이제 와서 뭐 하냐면 이제 사용자가 준 핸들 값이 펜인지 블러시인지 여긴 따로 명시가 안 됐잖아요. 핸들 값만 넘어온 거지. 그렇지만 이제 안에 들어오면 제가 관리할 때 핸들 매니저를 구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핸들 값하고 뭐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게 그냥 포인트만 매칭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타입과 크기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입을 여기서 가져온 이 P 데이터에서 타입을 물어봅니다. 너가 펜이냐? 펜이면 이제 펜으로 캐스팅해서 그 메모리를 지우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핸들 메모리를 지우면 되고 만약 이 값이 블러시라면 그죠? 블러시라면 블러시로 캐스팅해서 지우면 됩니다. 왜냐면 P 데이터가 보이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울 때 정확하게 지우려면 펜이냐 블러시냐 구별해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타입을 보고 타입이 펜 오브젝트면 펜 오브젝트로 캐스팅해서 지우고요. 블러시 오브젝트면 블러시 오브젝트로 캐스팅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지웠는데 이건 지우고 핸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딜리트 데이터에서 그 핸들을 무효화시키는 코드도 같이 쓴 거죠. 다만 사용자가 줬는데 그 준 핸들 값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펜도 아니고 오브젝트 블러시도 아니다라고 하면 DC밖에 없거든요. 지금 DC를 잘못 넣을 수 있잖아요. 딜리트 오브젝트에다. 그러면 DC인데 이거 뭐 이거 지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핸들은 GDI 오브젝트가 아닙니다라고 에러를 출력하고 그냥 바로 리턴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핸들 자체도 무효화시키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리턴 걸어서 이 함수가 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펜인 경우에는 펜 오브젝트로 캐스팅해서 지우고요. 블러시인 경우에는 블러시 오브젝트로 캐스팅해서 그걸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지웠으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딜리트 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해당 주소를 가지고 있던 이 주소와 연결되어 있던 그 핸들 값을 0으로 만들어서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죠. 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모호했던 게 펜과 블러시는 따로 타입을 주지도 않고 HGDA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저 핸들 값 타입에다가 펜이든 블러시들을 몽땅 넣으면 지워버리는데 그게 가능한 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핸들 쪽에서 그게 펜인지 블러시인지 자기네들이 핸들을 만들 때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 타입을 비교해서 사용자가 그냥 핸들만 주면 그 핸들 값을 갖고 그게 펜인지 블러시인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고요. 그걸 구별해서 이렇게 지우고 핸들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 이제 딜리트 오브젝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펜과 블러시를 지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쓰려면 결국은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좀 할게요. 우리가 그 운영체제에서 뭐죠? 스탁 오브젝트라고 해서 많이 쓰는 색상 펜과 블러시를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운영체제 입장에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운영체제라고 생각하고 펜과 블러시를 관리하고 있는 스탁 오브젝트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변수 선언해서 미리 갖고 있으면 되니까 제가 원래 스탁 오브젝트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줄여서 쓰겠습니다. 괜히 쓸 뻔했네요. 가져오면 되는데 제가 스탁 오브젝트는 총 4개만 지금 구현해서 쓸 거고요. 전역 변수로 G 스탁 오브젝트라고 해서 핸들 HGD 그러니까 펜이든 블러시든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H펜 또는 H블러시로 타입을 쓰게 되면 배열이 2개로 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H펜과 H블러시 둘 다 정의했던 HGDI 오브젝트라는 이 자료용 가지고 제가 G 스탁 오브젝트라는 배열을 만들고 여기 이제 4개, 4죠, 그죠? 4개만큼의 크기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은 핸들 4가지, 그러니까 HGDI OBJ라는 핸들 4가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system stack object는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쓰는 함수겠죠. 이제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을 리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미적으로 만든 겁니다. 운영체제가 자기가 시작을 할 때 create system stack object 이런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의 그러니까 4가지의 GDI 오브젝트, 즉 펜 2개, 블러시 2개를 만들어서 이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가지겠지만 저는 4가지만 선언했고요. 그 스탁 오브젝트가 어떤 게 있냐면 검은색 실선과 그죠? 검은색 실선, 그다음에 흰색 실선, 그죠? 그다음에 검은색 채우기, 그다음에 흰색 채우기 이 4가지만 스탁 오브젝트로 관리한다. 이 내가 만든 가상의 운영 환경은 이 4가지 펜 2개, 블러시 2개 요거를 이제 스탁 오브젝트를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쓸 때 매번 이제 그 검은색 실선이나 흰색 실선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펜들을 가져다가 쓰면 아무래도 메모리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많은 프로그램들이 검은색 실선이나 흰색 실선 또는 검은색 채우기, 흰색 채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펜과 블러시를 전부 다 프로그램마다 다 만들었으면 불리하니까 메모리 낭비가 심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이 쓸 수 있는 펜과 블러시는 자기가 미리 만들어서 시스템이 시작할 때 미리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종료할 때 destroy system stack object 이런 걸 함수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런 거에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든 그 delete 오브젝트 함수 있죠. 요걸 이용해서 다 딜리트하는 그 코드를 먹은 겁니다. 이게 딜리트 그러니까 4가지 스탁 오브젝트를 다 지우는 거죠. 딜리트 오브젝트 들어가면 여기서 펜과 그 블러시를 구별해서 그죠 지우게 되고 지금 이게 넘어간 값들은 다 뭐겠어요? Hpen, Hpen, H블러시, H블러시인데 결국 그것들이 전부 다 HGDI OBJ니까 여기 그냥 잘 들어간 거고요. 그걸 지울 때는 핸들 값만 받아서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다 지운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시작할 때 이런 그 스탁 오브젝트를 만들고 지우는 코드를 이렇게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켜지고 꺼지는 그런 함수도 제가 하나 만들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켜지고 꺼지는 이건 아직 안 됐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지우지 않고 추석 처리만 해놓을게요. 아직 이거 함수를 안 만들었으니까 제가 시스템을 켜고 꺼는 그 함수를 만들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게 없는 거지만 논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함수는 메인 함수가 시작될 때 호출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오프 함수를 해서 시스템이 꺼지는 걸로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이 켜지면 얘가 알아서 create stack 그 시스템 스탁 오브젝트에서 뭘 만들겠습니까? 펜 2개, 블러시 2개 만드는 코드를 동작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화면이 출력이 될 거고요. 종료되기 전에 이제 시스템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메모리들 있죠. 메모리를 해제하는 종료되었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종료합니다. 예,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이게 맞겠네요. 그죠? 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펜과 블러시에 해당하는 스탁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코드를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스탁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끝날 때 종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DC가 필요하잖아요. 펜과 블러시만 있다고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펜과 블러시를 관리할 수 있는 DC가 필요한데 실제로 DC는 윈도우가 만들어져야지 거기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윈도우까지 집어넣으면 즉 H 윈도우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져서 제가 윈도우는 여기서 좀 무시를 해버리고요. DC가 이제 윈도우가 있다고 가정하고 DC는 무조건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C도 그러면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명시적으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윈도우 물론 내가 명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create DC 갖고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C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 이렇게 만들 거고요. 지금 이것도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윈도우가 사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윈도우 안에 있을 건데 지금 윈도우를 개념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전용 변수로 만들었고요. 이 변수도 똑같이 이제 사용자들이 못 보는 변수겠죠. 그냥 내부적으로 있는 변수로 가정하고 제가 전용 변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 보이게 하려고 전용 변수로 만들었고요. 이 변수도 똑같이 지금 이제 create system DC라고 함수가 호출이 되면요. 얘가 아까 device context 제가 위에서 그 디바이스 컨텍스트라고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었죠. H펜과 H블래시를 가질 수 있는 이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이 구조체에다가 구조체를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고요. 이 디바이스 컨텍스트가 펜이랑 블러시 핸들을 하나씩 각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 핸들을 하나 각각 가질 수 있는데 그 값들을 제가 이제 뭘로 채우냐면 우리가 스탁 오브젝트 0번이 아까 검은색 실선, 그 다음에 3번이 흰색 채우기였죠. 예, 흰색 채우기 스탁 오브젝트니까 1번과 그죠 검은색 실선과 흰색 채우기 이 두 값을 스택 오브젝트의 핸들 값을 지금 만들어진 DC의 기본값 펜과 블러시의 기본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펜과 블러시들이 각각 이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그 우리가 핸들 시스템 핸들 매니저한테 make 핸들 함수 호출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펜과 블러시도 아닌 DC니까 DC 오브젝트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 P 주소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핸들 사이즈, 그 데이터 사이즈는 디바이스 컨텍스트 구조체를 사이즈업으로 넘겨서 이제 핸들과 연결을 하고 그 이제 만들어진 건 이제 핸들이긴 하지만 HDC잖아요 사실. 그래서 HDC 값으로 평균을 해서 우리 전액 변수인 GH 시스템 DC에 이렇게 대입을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DC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DC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면 DC가 만들어지고 그 DC에는 검은색 실선과 흰색 채우기 블러시가 각각 핸들로 만들어진 이제 스탁 오브젝트 값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각각 핸들 값이 채워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지금 정상적으로 채워졌고 이제 그러니까 DC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create DC라는 이 함수는 사실 시스템에서 호출할 거니까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게 맞겠네요. 여기다가 제가 넣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스템이 온 될 때 DC도 같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DC가 create DC 함수가 호출되어서 이 GH 시스템 DC에는 정상적으로 두 개의 스탁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그죠 핸들을 가지고 저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가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핸들로 변환해서 여기 집어넣은 거죠. 핸들로 변환해서 GH 시스템 DC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다가 DC도 끝나면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제거하는 기능은 이제 제가 delete system DC라고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도 똑같아요. 그 핸들 매니저한테 자기가 이제 우리는 이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이니까 이 값을 주고 핸들 값 달라고 핸들 데이터 값 달라고 해서 그 주소를 받아서 그게 널이 아니면 그리고 그 핸들의 타입이 DC 오브젝트라면 그죠 DC 오브젝트로 넣었잖아요 제가 그죠 넣었다면 그놈을 이제 DC 컨텍스트 디바이스 컨텍스트라는 요 자료용으로 캐스팅한 후에 삭제를 하고 핸들도 무효화해야 되니까 그 핸들 시스템에서 딜리트 데이터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핸들 값 있죠. 이 핸들 값을 무효화 시키는 것까지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펜과 블러시가 똑같이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핸들 값을 줘서 그 핸들 데이터 얻어와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 타입이 DC 오브젝트인지 확인을 하고 DC 오브젝트이면 디바이스 컨텍스트라는 구조체로 캐스팅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핸들 데이터도 무효화시키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delete system DC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이제 시스템이 꺼질 때 DC 없애줘야 되니까 이렇게 호출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켜질 때 스탁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거고 DC가 만들어질 거고 그죠? 그럼 이제 DC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 오브젝트도 시스템이 이제 오프될 때 이제 DC도 없애고 스탁 오브젝트도 없애는 이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변수는 결국 시스템 내부에 있는 거니까 GH 시스템 D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못 쓰겠죠. 얘가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DC를 쓰고 싶을 때 getDC라는 함수를 쓰죠. 그래서 getDC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 값을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DC를 얻을 때는 getDC라는 함수를 쓰고요. 반환할 때 release DC 쓰잖아요. 그래서 getDC에서는 원래 다 더 많은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이 전용 변수로 있는 GH 시스템 DC, 그러니까 운영체제 내부에 있는 이 값을 외부에서 바로 쓰지 못하니까 getDC 같은 함수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뭐가 넘어갑니까? 윈도우 핸들이 하나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걸 무시하겠습니다. 지금 핸들 윈도우까지 구현하면 너무 일이 많아져서 윈도우는 뺏고 그냥 DC가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함수 이름은 똑같이 했지만 실제로 핸들 넘어오는 걸 하나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DC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내가 쓸 수 있는 DC 핸들 값이 반환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릴리즈 DC도 마찬가지죠. 여기 윈도우 핸들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략을 했고요. 자기가 이제 해제하고 싶은 이제 그 DC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환하고 싶은 그걸 쓰면 이제 반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작업할 게 없어요. 여기 준 거 그냥 받아서 안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는 비워놨습니다. 실제로는 저기 무슨 코드가 더 있겠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현하는 건 논리적으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getDC나 release DC 할 때 따로 작업할 게 없어요. 그냥 getDC 할 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DC 핸들 값만 넘겨주고 전입 변수를 쓰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넘겨주는 거 하고 릴리즈 DC는 사실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DC를 관리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getDC와 릴리즈 DC도 이렇게 구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DC도 다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쓸 때 보면 내가 이제 그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함수 쓸 때 여기도 바로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보통 유저 프로시저, 사용자 프로시저에서 유저 프로시저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이 함수는 딱히 뭐 아무것도 없고 이제 사용자가 그냥 우리가 윈도우 프로시저 만든 거 있죠. 윈도우 프로시저 만든 그 함수를 그냥 제가 유저 프로시저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HDC로 그죠? 이렇게 해서 getDC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만든 getDC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고 다 썼으면 release DC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HDC 이렇게 넣어주면 되도록. 그러니까 이 형식은 똑같죠. 윈도우 핸들만 하나 빠졌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윈32 프로그래밍에서 할 때 배웠던 그 구조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DC를 얻어와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뭐 사각형 그리는 뭐 이런 그리는 함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함수가 있는데 그걸 렉탱글 같은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렉탱글 함수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실 이 함수가 제일 복잡할 겁니다. 자, 많죠. 사실 렉탱글 함수는 실제 그리는 함수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GDI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냥 제가 글자로 쓸 겁니다. 사각형을 그린다 이렇게 쓸 거고요. 실제로 API 함수가 DC가 넘어오고 시작 좌표 그다음에 끝 좌표 이렇게 두 개 넘어오잖아요. 그건 똑같은 형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렉탱글 함수로 호출하면서 DC를 주면 이 좌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함수인데 제가 그걸 텍스트로 출력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GDI 함수가 그 어떻게 그 아까 GDI DC를 참조해서 쓰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이제 링크를 둔 건 사실 이게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F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형식화된 출력을 할 때는 사실 프린트 F가 솔직히 더 편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 지금 콘솔 아웃을 쓰게 되면 막 16진수로 변환할 때 막 이렇게 진법 변환을 하면서 따로 써야 되고 채우기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돼서 칸 맞추고 채우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써야 돼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용법은 제가 요 링크 한 데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뭘 하냐면 제가 뭘 하는지가 사실 중요하죠. 이제 사용자가 DC 핸들을 주면 제가 뭘 할 거냐면 먼저 이 DC 핸들을 이용해서 실제 DC가 그러니까 렉탱글 이 안에도 사실 운영체제가 쓰는 거죠. 사용자는 이 함수만 호출을 하는 거지 실제 동작하는 건 운영체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사용자가 준 핸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현재 이 핸들에 해당하는 그 핸들 정보를 얻어옵니다. 얻어오면 여기 얻어와서 이것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DC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먼저 준 핸들 값이 DC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 확인하는 거죠. 데이터 타입이 DC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DC가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DC니까 그 DC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려면 펜도 있어야 되고 블러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펜과 블러시를 쓸 수 있도록 오늘따라 이렇게 밖에서 잡음이 많네요. 자, 펜과 블러시의 핸들이 지금 DC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되죠. 실제로 우리 P 데이터가 보이드 포인터였는데 이 보이드 포인터를 여기다가 디바이스 컨텍스트라는 포인터로 캐스팅을 해서
여기 포인트로 지금 구조 포인트에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가 이 여기에 넣을 때 이거에 대한 주소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 디바이스 컨텍스트로 만들어진 그 DC 타입의 그 정보를 이 P 데이터에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그 주소를 쓰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PDC로 캐스팅을 했고요. 그럼 이 PDC로 캐스팅하면 뭐와 뭘 쓸 수 있습니까? 여기 안에 보면 제가 아까 펜과 이 구조체가 사실 이 펜과 부조체 펜과 블러시 핸들이 들어있는 구조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지금 보시면 펜과 구조체 핸들을 쓰기 위해서 이게 캐스팅을 했고요. 그러니까 DC 핸들을 이용해서 DC 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온 거죠. DC 타입인지 확인을 해서 디바이스 컨텍스트 구조체로 캐스팅을 하고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멘트를 출력합니다. 여기다가 아래 펜과 블러시로 이 좌표에 있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그럼 요 멘트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 좌표와 같이 나오고, 제가 이제 그걸 정상적으로 이제 어떤 펜과 어떤 블러시를 썼는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그 값을 또 출력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H펜과 H블러시 핸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펜과 블러시를 가지고 또다시 한번 핸들 매니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핸들 데이터 달라고. 그래서 이 DC가 가지고 있던 이 DC가 가지고 있던 핸들 값으로 DC, 그러니까 핸들 정보를 얻어와서요. 핸들 정보에서 그 핸들 정보가 먼저 펜인지 확인을 합니다. 펜부터 가져올 거니까 펜인지 확인해서 펜이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펜 오브젝트가 사실은 이 P 데이터는 실제 펜 오브젝트의 주소를 갖고 있었으니까 펜 오브젝트 구조체로 캐스팅을 한 뒤에 이렇게 포인트를 씁니다. 그럼 여기 안에 뭐 쓸 수 있습니까? 펜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굵기, 색상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종류를 쓰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펜이면 펜 오브젝트로 캐스팅을 해서 주소를 만들고요. 이 주소를 가지고 펜 스타일과 두께와 그 다음에 색상은 이제 16진법으로 지금 출력하기 위해서 제가 16진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색상까지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 숫자 값으로 지키게 됩니다. 숫자 값으로 이렇게 지키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만약 이제 이런 게 펜 오브젝트, 펜 핸들에 펜 오브젝트가 안 들어있으면 잘못된 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블러시는 똑같이 블러시 핸들, 그러니까 DC가 가지고 있는 블러시 핸들을 이용해서 블러시 포인트 얻어와서, 그죠? 블러시 핸들 데이터 가져와서 그 핸들 데이터 타입이 블러시 오브젝트인지 확인을 하고요. 블러시 오브젝트이면 이제 블러시 오브젝트 포인트로 다시 캐스팅을 하면 되죠. 왜냐면 이걸 넣을 때 우리가 블러시 오브젝트를 넣었잖아요. 다시 이걸 확인시켜 드리면, 우리가 블러시 만들 때 이걸로 만들고요. 이 주소를 여기 넣으면서, 그죠? 블러시 오브젝트인 걸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P를 이걸로 캐스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넣었으니까. 그래서 블러시 오브젝트라면, 그죠? 블러시 오브젝트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그 P 데이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는 뭐 들어있습니까? 블러시 스타일과 그다음 색상이 들어있으니까 그 값들을 출력을 이제 해주려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펜과 블러시에 대한 그 값들이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렉탱글이라는 함수를 쓰면 어떻게 출력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DC를 얻어왔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얻은 DC를 써주고요. 그죠? 10,10에서 100,100까지 사각형을 그리겠다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죠? 써주고 빌드를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컴파일 됐네요. 실행을 딱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시스템이 이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과 블러시 이렇게 나오고, 렉탱글 함수 쓰라고 했더니 아래의 펜과 블러시로 10,10에서 100,100까지 사각형을 그립니다. 요 멘트 출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게 그겁니다. 요게 그 조멘트고요. 그 밑에 이제 실제로 그 디바이스 DC에 들어가 있는 펜 핸들과 블러시 핸들을 이용해서 그 값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을 했잖아요. 이 출력된 값이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펜은 0, 1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검은색 실선, 그러니까 PS 솔리드가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검은색 실선이 사용하고 이 사각형을 그릴 때 검은색 실선을 썼고요. 블러시는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흰색, 그러니까 FF가 흰색이잖아요. PS 그러니까 BS 블러시 시스템 BS 솔리드, 그러니까 점선을 점으로 채우기를 쓰면서 흰색, 그죠? 흰색 블러시로 그 사각형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좀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GDI 시스템을 쓰면 아무것도 안 하고 DC를 얻어서 그냥 바로 출력하면 뭐가 됐습니까? 이 DC에 들어있는 검은색 펜과
그 다음에 흰색 채우기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사각형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딴 색으로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펜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선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H펜 해서 우리가 H펜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펜 함수 써가지고요. ps 도트 이거 타입해놨잖아요. 굵기는 1, 색깔은 0x 00 00 00 하나 둘셋 ff 파란색으로 하겠다.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색깔로 지금 출력하겠다라고 이제 펜을 제가 하나 만들어서 DC 핸들을 얻었어요. 그럼 이거 하면 얘가 내부적으로 이제 핸들 매니저, 그러니까 그 펜 오브젝트 구조체를 만들어 동적 할당을 하고 그걸 이제 핸들로 매핑을 해서 그 핸들 값을 지금 이 H펜으로 반환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요 H펜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펜 오브젝트를 쓸 수 있도록 핸들 값을 하나 받은 건데 이 핸들 값을 이제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DC에다가 매핑을 해야지 쓸 수 연결을 해줘야지 쓸 수 있죠. 근데 이 DC에 지금 얘는 핸들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핸들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시스템이 관리하고 있죠.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임의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뭘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이 DC에다가 이 펜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씁니까?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 오브젝트 함수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셀렉트 오브젝트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DC를 주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이 펜이나 블러시를 다 쓰잖아요. 여기서 셀렉트 오브젝트 함수 써서 이것도 똑같아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쓰는데 왜 펜과 블러시가 분명히 다른 핸들인데 같이 쓸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까 우리가 그릴 때가 집 지울 때도 똑같잖아요. 지울 때도 펜 블러시 구별하지 않고 넣어도 자기가 알아서 오브젝트 분리해서 쓰잖아요. 똑같이 셀렉트 오브젝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오브젝트라면 동일하게 아까 위에 바로 렉탱글 그릴 때하고 똑같처럼 DC를 먼저 주고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핸들 타입을 펜이든 블러시든 이렇게 주면요.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사용자가 준 DC를 가지고요. DC를 가지고 먼저 핸들 데이터 값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실제로 타입이 DC인지 먼저 확인을 하겠죠. DC 오브젝트 확인을 하면 아 DC가 맞구나라고 확정이 되면 얘가 뭘 하겠습니까? 그 핸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P 데이터 그 주소 있죠. 그거를 디바이스 컨텍스트 즉 DC로 DC 구조체로 형변환을 합니다. 형변환을 해서 PDC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디바이스 컨텍스트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왜 이걸 쓰도록 하냐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펜 핸들과 블러시 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핸들 값을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펜과 블러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사용자가 준 AHGDI 오브젝트, 이게 펜일 수도 있고 블러시일 수도 있는데 이 값을 똑같이 다시 핸들 매니저를 통해서 getData 함수로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게 널이 아닌지를 먼저 핸들이 유효한지 검사해야 되니까 널이 아닌지 검사를 할 거고요. 한 다음에 뭘 하냐면 그 타입이 지금 펜일지 블러시일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건문 처리를 해서 펜이라고 한다면 현재 사용자가 준 게 펜이라면 내가 여기 PDC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이 사용자가 준 그 핸들 값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펜이었으니까 그죠? 펜이었으니까 펜에다 넣고요. 만약 이게 준 값이 블러시였다면 그죠? 준 것을 가져와서 이 핸들 값을 확인했는데 그 값이 만약 블러시다라고 하면 블러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죠. 이 작업이 뭐냐면 자기가 원래 사용하던 펜 값과 블러시 값을 셀렉트 오브젝트 함수가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업하기 위해서 제가 hold gdi 오브젝트라고 변수를 여기다 하나 만들었고요. 펜인 경우에는 펜에 있는 값을 여기 변수에 먼저 백업을 하고 이 값을 펜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버리면 원래 hpen이 갖고 있던 핸들 값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부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핸들 값을 백업을 했고요. 핸들 값을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hgdi 오브젝트 값을 펜에다 넣었고요. 만약 블러시라면 블러시 있는 값을 여기다 백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준 값을 블러시에 백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최종 반환 값으로 원래 쓰던 펜이나 블러시 핸들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셀렉트 오브젝트 함수를 쓰면 그 현재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DC 있죠. 그 DC의 펜과 블러시 값을 사용자가 준 펜과 블러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내부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셀렉트 오브젝트를 펜 따로 블러시 따로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펜과 블러시를 다 관리를
펜과 블러시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펜이나 H블러시로 자료용을 쓰지 않고 그 두 개를 만든 자료용인 HGDI 오브젝트 자료용으로 이 함수를 인자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핸들을 주면 확인해서 펜은 펜에, 블러시는 블러시에, 그리고 기존에 쓰는 값은 HGDI 오브젝트에 넣어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함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든 이 블러시로 펜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HDC에다가 내가 만든 H펜을 쓰겠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죠? 이렇게 블러시가 바뀌겠죠. 그죠?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렉탱글이 요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그 블러시 쓰기 전에 내가 만든 펜을 쓰기 전에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바꾼 걸로 이렇게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만든 펜이 있으니까 지우는 코드도 내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delete 오브젝트 이렇게 함수를 써서요. 써서 여기다가 내가 만든 펜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지웠고요. 자, 이렇게 지웠으니까 지우는 코드까지 이렇게 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행해서 보면요, 사각형을 두 번 그렸으니까 두 번 그렸을 겁니다. 여기 보면 사각형 두 번 그렸죠. 여기서 한번 그렸고요, 여기서 한번 그렸는데 둘 다 같은 위치에 그렸는데 위에 사각형은 지금 펜을 보면 검은색 펜에, 그죠? 검은색 실선 펜에 흰색 채우기를 했고요. 그 밑에 거는 보면 블러시는 똑같은데 펜은 지금 잠깐 바꿨잖아요. 2번으로 PS 도트로 바꿨고요. 바꾼 걸로 그렸고, 그죠? 두 번째 사각형은 바꿨고, 그 색깔도 보면 제 00000 FF로 그렸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그린 게 아니라 지금 요 흰색, 빨간색 또는 파란색일 텐데 그 색깔로 지금 여기 펜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선굵기 1에 PS 도트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바꾼 펜으로 지금 렉탱글이 그려진 거죠. 왜냐하면 저 렉탱글 함수 안에서는 해당 그 HDC에 있는 펜과 블러시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셀렉트 오브젝트로, 그죠? 셀렉트 오브젝트로 정상적으로 펜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 교체된 펜으로 사각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그 윈도우즈 루틴이 꼭 윈도우즈 내가 만든 함수만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쪽에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나 말고, 그죠? 나 말고 또 다른 그 함수들이 다른 루틴이 그 테스트 프로시저라는 함수를 하나 더 호출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출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테스트 함수에서 그쪽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DC 하나 얻어와 가지고요, DC 얻어와서 릴리즈 DC 쓰는 코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코드, 자기는 그냥 사각형만 그리고 싶어서 요 유저 프로시저 후에, 그죠? 시스템이 다시 테스트 프로시저를 호출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나는 요거만 보는데 다른 쪽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 함수가 돌아간다고 치죠. 그럼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가 한 건 잘 됐어요. 지금 보시면 자기가 한 건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테스트 프로시저라는 함수에서 렉탱글 그린 거 있죠.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그린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유효하지 않은 핸들 값입니다라고 에러 떴죠. 그죠? DC에 잘못되면 H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러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에러 처리가 되었냐면 내가 만든 이 펜을 셀렉트 오브젝트 해놓고 집어넣어 놓고요. 그죠? 집어넣어 놓고 뭘 했습니까? 집어넣어 놓고 그걸 삭제해 버렸어요. 펜을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핸들 값은 DC에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내가 넣은 그 셀렉트 오브젝트로 넣은 이 H펜 핸들 값, 그러니까 핸들 값은 어차피 숫자니까 그 숫자 값은 DC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핸들에 해당하는 그 실제 정보는 내가 딜리트 오브젝트로 지워버렸잖아요. 지워버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자기는 문제 안 생기죠. 자기는 그냥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끝났지만 그 다음에 다른 함수들이 쓸 때 DC 얻어와서 그림을 그리려면 이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여기 DC에 저장되어 있는 H펜의 값이 이미 지워진 핸들 값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복구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 할 때 이 셀렉트 오브젝트가 뭘 합니까? 기존에 제가 이전에 쓰고 있던 그 HGDI 오브젝트, 그러니까 H펜이나 H블러시 값을 이 HGDI 값으로 반환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HGDI OBJ 해서 여기다 H 이름 상관없어요. 제가 올드펜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넘어오는 거 펜인가 내가 명시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H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요거 값을 요 DC에 넣기 전에 이 DC가 이미 쓰고 있던 그 펜 값이 여기 저장이 되었겠죠. 저장이 되었으니까 렉탱글을 그린 후에 이걸 지우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그죠? 이 HDC에다가 뭐 해주면 됩니까? 원래 쓰던 이 Hpen, 원래 쓰던 값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주는 겁니다. 복구를 해주고요. 이 반환 값은 다시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반환한 값은 뭐겠습니까? 100%이 Hpen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Hpen을 넣었으니까 그게 다시 얘가 들어가면서 원래 쓰던 여기 현재 얘가 쓰고 있는 게 Hpen이었으니까 Hpen 값을 반환을 시켜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내가 따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값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값을 왜 받아요?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받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쓰던 펜 대신에 이제 H 올드 펜 원래 이전에 쓰던 펜 값이 다시 DC에 잘 기록이 되었겠죠. 기록이 되었을 테니까 이제 이 테스트 프로시저 함수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예, 아까는 오류가 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류가 나지 않죠. 보시면 여기 처음 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은색 실선과 흰색 채우기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유저 프로시저에서 그렸고, 요거는 테스트 프로시저에서 그린 거죠.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내가 DC에서 펜을 만들고 셀렉트 오브젝트를 했다면 백업을 했다가 그죠? 했다가 그걸 다시 백업한 값으로 다시 셀렉트 오브젝트를 하고 내가 만든 거 지우고 DC를 닫아주는 형태로 작업을 해야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만 편하다고 내가 막 마음대로 해버리면 나한테는 문제가 안 생겨. 나한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 아닌 다른 루틴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함수 아닌 다른 함수의 루틴에서 DC가 잘못된 핸들 값을 참조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고 결국 그 부가적인 문제는 결국 내 프로그램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어차피 제가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GDI 시스템이 어떻게 DC를 구성하고 펜과 블러시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함수들이 호출돼서 동작하는지 제가 정말 랩하듯이 빠르게 설명을 쭉 했는데요. 사실 이게 쉬운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이렇게 구현 안 돼 있어요. 구현 안 돼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그냥 정말 기술을 쉽게 풀어서 제가 고민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안 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핸들과 그 블러시를 쓰는 것, 펜과 블러시를 쓰는 것들 그리고 셀렉트 오브젝트를 쓰고 렉탱글을 쓰면 얘가 어떻게 그 DC를 그러니까 렉탱글 함수가 어떻게 DC를 참조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요렇게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DC 쓰거나 그 GDI를 쓸 때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했던 그 API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있죠. 그리고 핸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추측만 했을 텐데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소스를 다시 올려 놓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소스만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거의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하셔서 보시면 이제 그 윈도우즈 GDI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쓰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정말 웃으면서 쓸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제발 이 부분은 최소한 한 네다섯 번 이상은 보셔서 이 부분 지금 제가 한 거 있죠. 이걸 안 보고 저처럼 이렇게 막 칠 수 있도록 치지 않았죠. 치셔서 이렇게 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고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거짓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설명해도 될까라는 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지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구성한 코드를 훨씬 더 좋고 좀 더 퍼포먼스가 뛰어나게 그리고 구조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게 그렇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는 지금 이 루틴 가지고 확실하게 핸들 시스템과 그 다음에 자기가 GDI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